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어, 어. 아니, 갑자기 왜 그래? 사람들 기다리게 할 거야? 오늘도 기억을 소풍 보냅니다. 제1장.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건네는 첫인사. 차분하고 정갈한 클래식 선율이 교정의 함성과 뒤섞여 흐르는 교실입니다. 창밖으로는 운동장을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오고 칠판에는 마지막 수업의 흔적인 듯 정성껏 눌러쓴 국어 판서가 단정한 필체로 남겨져 있네요. 시는 마음의 무늬를 그리는 작업이다. 이 한 문장을 적기 위해 그녀가 보낸 세월이 얼마였을까요? 평생을 단어와 문장 사이에서 유영하며 살아온 강혜숙 씨. 그녀에게 시는 삶의 척박함을 이겨내는 유일한 위로였고, 소설 속 숨겨진 복선은 구부러진 인생길을 미리 알려주는 다정한 지침서였습니다. 30해라는 긴 세월을 오직 교단에서만 보낸 그녀의 퇴임식 날, 혜숙 씨는 아이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며 자신의 치열했던 교육 인생의 완벽한 마침표를 찍고 싶었습니다. 꽃다발을 든 남편 철수와 어느덧 장성애, 제 몫을 다하는 자식들의 환호 속에서 혜숙 씨는 마이크를 고쳐 잡았습니다. 교실을 가득 메운 제자들과 동료들의 박수 소리가 귓가를 간지럽혔죠. 하지만 그 순간 마법처럼 세상의 모든 소리가 한꺼번에 소거된 듯 지독한 고요가 찾아옵니다.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아빠랑 손잡고 전국 방방곡곡 편하게 여행도 다니시고 누구의 엄마가 아닌 강혜숙 본인의 인생을 사세요. 아들의 듬직한 축사가 끝나고 이제 혜숙 씨가 준비한 답사를 할 차례가 되었을 때 예기치 못한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이 갑자기 벼락이라도 맞은 듯 하얀 도화지처럼 변해버린 것입니다. 어젯밤 내내 거울을 보며 눈물 짓고 연습했던 그 유려한 퇴임사들은 한낮의 안개처럼 증발했고, 감사합니다라는 지극히 평범한 낱말 뒤에 올 마땅한 수식어가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죠. 입안에서만 맴도는 단어들은 누군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지우개로 슥슥 지워버린 듯 형체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B-하는 날카로운 하울링 소리가 무거운 정적을 갈기갈기 찢어놓습니다. 당황한 혜숙 씨의 거친 숨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온 강당에 울려 퍼졌고, 진심으로 축하해주던 사람들의 시선은 점차 의아함과 깊은 걱정으로 바뀌었네요. 옆에서 남편 철수가 옆구리를 툭 치며 낮고 날카롭게 채근합니다. 당신 대체 뭐해? 빨리 말 안 하고 사람들 다 기다리게 할 거야? 어디 아픈 거야? 아니면 긴장해서 그래? 정신 똑바로 차려. 혜숙 씨는 대답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대답할 단어를 잃어버렸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그녀는 그저 멍하니 먼 허공만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평생을 가르치고 아끼고 사랑해온 모국어가 인생에서 가장 빛나야 할 순간에 그녀를 처참히 배신한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코끝을 찌르는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병원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젊은 의사는 수많은 검사 결과지를 넘기며 건조하고 사무적인 목소리로 선고를 내립니다. 초록이 치매. 혜숙 씨에게 그 단어는 생소하다 못해 잔인한 포식자의 발톱처럼 가슴을 사정없이 핥히었습니다. 선생님, 기억의 속도를 늦출 수는 있어도 완전히 멈출 수는 없습니다. 현대의학으로는 여기까지가 최선입니다. 이제부터는 조금씩, 정말 조금씩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가족들에게도 알리시고요. 혼자 감당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그 말은 사형 선고보다 더 차갑고 뾰족해 혜숙 씨의 가슴 가장 깊은 곳을 파고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현실은 병원의 하얀 복도보다 더욱 시리고 외로웠죠. 진단서를 손에 쥐고 거실 구석에서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아내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지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이 소파에 길게 누워 리모컨만 무의미하게 돌리고 있었습니다. 야, 오늘 국은 왜 이렇게 짜? 소금통을 아예 국 냄비에 들이부었냐? 도저히 먹을 수가 없잖아. 그리고 내 회색 양말 어디 있어? 나 내일 중요한 동창 모임 가야 하는데 빨래도 안 해놓고 오늘 하루 종일 멍하니 뭐 한 거야 대체? 사람이 말하면 들어야지. 평생을 이 남자의 양말 위치와 속옷 개수, 비타민 챙기는 시간까지 기억하며 살았던 30년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자신의 이름 강혜숙 석자보다 철수 아내 민준 엄마로 사는 법을 먼저 익히고 숙달해야만 했던 그녀였습니다.
정작 자신이 자신을 통째로 잃어버릴 처지가 되자 남편의 저 무심하고 폭력적인 목소리는 날카로운 송곳이 되어 혜숙 씨의 마지막 남은 자존감을 무참히 찔렀습니다. 쨍그랑. 국그릇이 바닥에 나뒹굴며 뜨거운 국물과 사기 파편이 사방으로 튑니다. 당신이 직접 찾아 신어. 당신 손은 그냥 장식이야. 내가 당신 식모로 30년 넘게 살았으면 됐지. 이제 나 좀 제발 내버려 두라고. 나 아프단 말이야. 나도 사람이야. 30년 만에 처음 터져나온 혜숙 씨의 처절하고도 웅장한 일갈에 남편의 입이 떡 벌어졌네요. 혜숙 씨는 그 길로 옷 몇 가지와 낡은 일기장, 가방 하나를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머릿속의 페이지가 모두 백지로 변해버리기 전에 적어도 강혜숙이라는 사람이 누구였는지, 어떤 꿈을 꾸며 반짝였는지 그 흔적만은 꼭 찾아내야 했으니까요. 철썩이는 거친 파도 소리와 끼룩거리는 갈매기, 울음소리가 가로등 밑에 어둠을 채우는 속초의 어느 작은 어촌 마을입니다. 혜숙 씨는 마당에 이름 모를 잡초가 무성하고 벽지가 누렇게 들뜬 낡은 구옥 한 채를 앞뒤 재지 않고 덜컥 계약해버렸죠. 도시의 소음과 남편의 숨막히는 잔소리가 들리지 않는 이곳이 그녀에게는 마지막 피난처이자 요새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예상치 못한 복병이 기다리고 있었네요. 가출 소식을 듣고 엄마의 불호령에 못 이겨 쫓아온 조카 말이었습니다. 이모, 진짜 제정신이야? 이 나이에 무슨 사춘기 가출. 소녀처럼 집을 나와. 엄마가 알면 당장 경찰에 가출 신고한다고 난리도 아니야. 대체 왜 이래 안 하던 짓을. 이모답지 않게 왜 이래 정말. 취업 실패로 갈 곳이 없던 마리는 이모의 비밀을 지켜주는 대신 이 집에서 공짜로 지내게 해달라는 발칙하고 영리한 조건을 내걸며 동거를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환갑을 넘긴 퇴직 국어교사와 20대 백수 조카의 기묘하고도 아슬아슬한 동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네요. 다음 날 아침 혜숙 씨는 평생 엄두도 내지 못했던 샛노란 꽃무늬 원피스를 장롱 깊은 곳에서 꺼내 입었습니다. 정숙한 교사의 상징이었던 답답한 무채색 정장을 허물처럼 벗어던지니 몸이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죠. 그녀는 마을 초입의 자전거 대여소에서 빨간 오토바이 한 대를 빌려 당당히 핸들을 잡았습니다. 마리는 기겁하며 온몸으로 가로막습니다. 이모 오토바이는 진짜 위험하다고. 자전거도 겨우 타면서 무슨 오토바이야. 사고 나면 어쩌려고 그래. 제발 정신 차려 이모. 하지만 혜숙 씨는 헬멧을 꽉 조여매고 엔진을 깨웠습니다. 부릉 마이너스 하는 묵직한 진동이 손바닥을 타고 온몸으로 전해질 때마다 칠판 앞에서 분필 가루를 마시며 규범을 가르치던 강혜숙이 아닌 오롯이 살아있는 속초의 강혜숙으로 다시 태어나는 기분이었거든요. 시원한 바닷바람이 그녀의 흰머리를 거칠게 훑고 지나갔습니다. 시장통 평상에서 억척스러운 할머니들과 화투판 시비가 붙었을 때도 혜숙 씨의 본능은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오랜 직업병이 튀어나온 것이죠. 어르신들, 방금 그 패를 내놓으신 근거는 논리적으로 전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화의 맥락상 화법의 오류를 심각하게 범하고 계시네요. 비언어적 표현으로 위협하지 마시고 룰에 따라 이성적으로 대화하시죠. 다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까요? 시골 할머니들은 생전 처음 듣는 고상하고도 논리적인 말투로 조목조목 따지는 혜숙 씨의 기세에 혀를 내둘렀고 어느새 그녀는 속초 똑순이로 불리며 시장의 실세가 되어갔습니다. 마리는 그런 이모의 엉뚱하고도 당당한 때로는 아이 같은 모습을 놓치지 않고 태블릿 PC에 담기 시작했네요. 이모 이거 진짜 대박이야. 내가 이거 웹툰으로 그려볼게. 제목은 치매 걸린 우리 이모가 오토바이를 탄다. 어때? 완전 힙하고 트렌디하지. 사람들이 열광할 거야. 이건 혁명이야. 밤바다의 고요한 정적 속에서 마리의 자판 두드리는 소리가 경쾌한 리듬으로 울립니다. 혜숙 씨의 소중한 기억들은 조금씩 모래알처럼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가고 있었지만 그 텅 빈 자리에는 생경한 설렘과 자유라는 이름의 맑은 공기가 기분 좋게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속초에서의 짧고 달콤했던 평화는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남편 철수의 등장으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는 수소문 끝에 기어이 이곳을 찾아내어 쾅쾅거리며 현관문을 부술 듯 두드리고 거친 목소리로 혜숙 씨를 거세게 몰아세웠죠. 강혜숙? 당신 진짜 노망이라도 난 거야?
이런 곰팡이 피는 구석에서 어린 조카 데리고 뭐 하는 짓거리냐고. 당장 짐 싸. 애들 보기 창피하지도 않아? 동네 사람들 알까봐 무섭다 정말. 빨리 서울병원 들어가서 치료받으라고. 이게 무슨 망신이야? 철수가 혜숙 씨의 가느다란 손목을 낚아채듯 거칠게 잡아끄는 순간 그녀의 머릿속이 다시 노후된 전구가 깜빡이듯 하얗게 전멸합니다. 심장 박동 소리가 고막을 터뜨릴 듯 때리고 세상의 모든 화려한 색깔들이 한순간에 빠져나가 차가운 회색빛으로 변했습니다. 혜숙 씨는 비명을 지르며 철수를 밀쳐냈네요. 누구세요? 대체 누구신데 저를 아는 척하며 함부로 대하시죠? 마리아, 마리아, 이 낯선 아저씨 좀 당장 치워줘. 무서워 죽겠어. 나 좀 살려줘. 제발 도와줘. 그것은 연기가 아닌 뇌의 회로가 일시적으로 끊어지며 발생한 진심 어린 공포였습니다. 혜숙 씨의 눈에 비친 남편은 평생을 함께한 반려자가 아니라 자신을 납치하고 억압하려는 낯선 괴물일 뿐이었죠. 발작하듯 소리치며 방 구석으로 숨어버리는 아내의 처절한 모습을 보며 철수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혜숙 씨가 정말로 깊이 병들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뼈아프게 실감하며 무너져 내린 표정이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쓸쓸한 저녁, 혜숙 씨의 증상은 날로 심각해졌습니다. 아침에 마당에 정성껏 심고 물을 주었던 수국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 마루에 주저앉아 1시간을 아이처럼 울었고 혼자 장을 보러 시장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을 완전히 잃어버려 차가운 갯벌 한가운데서 밤을 지새우기도 했죠. 그 밤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조차 잊은 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갯벌의 짠내가 코끝을 스칠 때마다 그녀는 과거의 어느 조각을 붙잡으려 애썼지만 잡으려 할수록 기억은 물거품처럼 흩어졌습니다. 정신이 잠시 돌아온 어느 짧고 소중한 새벽, 혜숙 씨는 잠든 마리의 손을 잡고 유서 같은 편지를 남겼습니다. 마리아, 사실 이모는 너무 무서워. 내 머릿속에 예쁜 지우개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거대한 블랙홀이 있는 것 같아. 내가 사랑했던 이름들, 내 얼굴, 내가 가르친 학생들이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기분이야. 마리아, 내 기억의 불꽃이 다 꺼지기 전에 너는 내 인생의 지도를 선명하게 그려. 이모처럼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참기만 하지 말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해. 그게 이모의 마지막 부탁이야. 꼭 행복해야 해. 마리는 잠결에 들리는 이모의 가녀린 목소리에 혜숙 씨의 마른 손을 꼭 잡고 하염없이 소리 죽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4060세대에게 치매는 언젠가 다가올 미래의 막연한 공포였지만 지금 이 순간 혜숙 씨에게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처절하고 외로운 현재의 투쟁이었습니다. 기적은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벽빛처럼 찾아왔습니다. 마리가 틈틈이 그려올린 웹툰이 인터넷상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화제가 된 것이죠. 실시간 검색어에 이모의 이야기가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모, 이것 좀 봐. 조회수가 말도 안 돼. 댓글에 우리 엄마 생각나서 펑펑 울었어요. 혜숙님의 새로운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나도 나답게 살고 싶어지네요. 병조차 가두지 못한 자유가 눈부시네요 라며 응원 메시지가 수만 개야. 치매를 앓으면서도 오토바이를 타고 샛노란 원피스를 입으며 삶의 주도권을 놓지 않는 혜숙 씨의 모습은 수많은 치매 환자, 가족과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거대한 울림과 희망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병은 이제 숨겨야 할 부끄러운 비밀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보듬고 이해해야 할 삶의 숭고한 과정이자 아름다운 서사가 되었네요. 그 무렵 남편 철수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리가 건넨 웹툰 초안들을 서재에서 한 장 한 장 넘기며 그는 자신이 지난 30년간 철저히 외면해왔던 아내의 눈물 젖은 진심을 비로소 대면하게 되었죠. 웹툰 속 혜숙의 속마음은 이랬습니다. 오늘은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정성껏 끓였다. 하지만 그는 밥그릇만 쳐다볼 뿐 내 붉어진 눈시울과 지친 표정은 단 한 번도 봐주지 않았다. 나는 그저 그 집의 낡은 가구 같은 존재였다. 남편의 빳빳한 와이셔츠를 다리며 나는 내 마음속 구겨진 꿈들도 같이 다려버렸다. 다시는 펴지지 않을 것처럼. 그 뜨거운 다리미 열기보다 내 가슴이 더 뜨거웠음을 그는 알았을까?
투박하고 거칠기만 했던 남편 철수가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부엌에서 들리는 서툰 칼질 소리가 거실까지 울려 퍼집니다. 양파를 썰다 눈물이 났는지 아니면 마음이 아파 눈물이 났는지 그는 자꾸만 소매로 눈가를 훔칩니다. 식탁 위에는 그가 처음으로 끓인 미역국이 놓였습니다. 소금 조절에 실패해 조금 짜고 미역은 너무 불어버렸지만 그 안에는 30년 만에 처음 담아보는 진심이 녹아 있었습니다. 혜수가, 어때 맛이? 오늘 국은 내가 직접 끓여봤어. 당신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 미안하다. 내가 정말 너무 늦었지? 당신이 나를 잊어도 내가 당신을 평생 기억하면 되니까 제발 멀리만 가지 마. 여기 내 곁에 있어줘야 돼. 당신 없이는 나 양말 한 짝도 못 찾는 바보잖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서툰 미역국 한 그릇에 담긴 남편의 늦은 참회. 혜숙 씨는 그 국물을 한 모금 마시고 그를 향해 희미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복수보다 위대한 것은 결국 이해이며 용서보다 더 깊은 것은 함께 늙어가는 것임을 그들은 인생의 마지막 문턱에서야 눈물로 깨달았습니다. 서울에 있던 자식들도 속초 구옥으로 모두 내려와 마당 파티를 열었네요. 엄마는 평생 아빠 덕에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편하게 살지 않았냐며 철없는 소리를 하던 아들도 항상 시큰둥해하던 그 남편도 이제는 혜숙 씨의 작고 굽은 등을 가만히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엄마가 이렇게 무거운 삶의 짐을 혼자 들고 버티고 있는 줄 정말 몰랐어. 이제 우리가 같이 들 거야. 엄마 이름 강혜숙, 우리가 절대 안 잊어버릴 거야. 우리가 엄마의 기억이 되어줄게. 엄마는 이제 소풍 가듯 가볍게 살기만 해. 조금씩 지워져 가던 혜숙 씨의 고단했던 인생. 페이지 위에 가족들은 이제 사랑과 존중 그리고 동행이라는 새로운 단어들을 정성껏 채워넣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고기 굽는 냄새와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혜숙 씨의 잃어버린 기억들을 대신해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어 이제 혜숙 씨는 자신의 이름조차 가끔 가물가물 잊어버립니다. 눈앞에서 제잘거리는 조카마리가 누구인지 늘 곁을 지키며 거친 손을 잡아주는 저 남자가 내 남편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 날들이 더 많아졌죠. 거울 속의 낯선 노파를 보며 고개를 갸웃거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혜숙 씨는 더 이상 어둠 속을 헤매며 두려워하거나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이름과 기억은 비록 안개처럼 흩어져 사라져도 그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저 따뜻한 눈빛의 온도만큼은 가슴속 깊은 곳의 세포 하나하나가 또렷이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속초의 낡고 허름했던 구옥은 이제 치매 가족들이 찾아와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잠시 쉬어가는 소풍 카페가 되었습니다. 카페 마당에는 혜숙 씨가 좋아하던 수국과 라벤더가 가득 피어났죠. 혜숙 씨는 가끔 손님들에게 서툰 솜씨로 차를 내어주며 알 수 없는 노래를 흥얼거립니다. 마리는 드디어 정식 웹툰 작가로 데뷔하여 혜숙 씨에게 그녀의 전 생애가 담긴 첫 단행본을 선물했네요. 하드커버 표지에는 강혜숙 작가라는 이름이 오후의 햇살 아래 보석처럼 선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혜숙 씨는 그 글자를 어린아이처럼 천천히 손가락으로 쓸어봅니다. 내용은 더 이상 읽어낼 수 없었지만 그 글자의 모양새가 참으로 포근하고 향기로운 꽃 같다고 느꼈습니다. 햇살이 유난히 부드러운 어느 가을. 오후 혜숙 씨는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나무 벤치에 앉아 깊은 평온을 누립니다. 이제는 언어도 논리도 필요 없는 평화로운 상태입니다. 파도는 어제와 같이 밀려왔다 밀려가며 그녀의 발목을 간지럽히는 듯합니다. 그녀의 곁에는 철수가 앉아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습니다. 인생은 어쩌면 신이 허락한 거대한 소풍과 같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처음 소풍길을 나설 때는 가방 가득 욕심과 집착 그리고 수많은 기억을 빽빽하게 채워오지만 돌아가는 길에는 그 무거운 짐을 하나씩 기쁘게 비워내며 마음까지 가벼워져야 하는 법이죠. 혜숙 씨는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모두 모아 가족들에게 마음의 편지를 전했습니다. 아니, 그것은 그녀의 영혼이 부르는 마지막 노래였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에게 내 기억은 이제 먼 바다로 아주 긴 소풍을 떠납니다. 하지만 내가 여러분을 잊었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머릿속 기억은 비워졌어도 당신들이 내게 준
사랑의 온기는 내 영혼의 보석이 되어 영원히 박혀 있을 테니까요. 인생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따스함을 온몸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고마웠어요, 나의 소풍 메이트들. 여러분 덕분에 내 인생은 단 한순간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저 수평선 너머로 달려갑니다. 해숙 씨는 다시 천천히 그리고 아주 평온하게 눈을 감습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이 사라진 마치 갓 태어난 아이와 같은 얼굴입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다시 30살의 파릇파릇한 강혜숙 선생님이 되어 아무 걱정 없이 푸른 학교 운동장을 아이들과 함께 마음껏 달립니다. 그녀의 손에는 지우개가 아닌 예쁜 꽃분홍색 분필이 들려있네요. 그녀는 허공에 커다랗게 사랑이라고 적습니다. 그 글자는 금세 햇살 속에 녹아들어 세상으로 흩어집니다. 지나온 길은 참으로 고단하고 숨가빴으나 이제 돌아보니 참으로 찬란하고 아름다운 소풍이었습니다. 멀어지는 파도 소리와 함께 해숙 씨의 입가에는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고운 미소가 번집니다. 그녀의 소풍은 이제 완벽한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제 그녀는 기억에 갇힌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평화 속에 머무는 한 편의 시가 되었습니다. 안녕, 해숙 씨. 당신의 소풍은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참으로 눈부시게 남을 것입니다. 당신이 잊은 기억들은 우리가 세상 끝까지 소중히 간직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